그 나경원 원내대표 집안에서 그 홍신학원이라는 그 사학을 운영하고 있죠. 알고 계시죠? 저는 뭐 언론에 일부 나온 사항 외에는 자세히 모릅니다. 뭐 이 사학 그 재단에 대해서 여러저런 뭐 의혹 제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뭐 세무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국세청은 왜 세무조사를 안 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세법에 정해진 이제 요건과 절차에 의해서만 이제 세무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는 실시할 수 없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뭐 그 누가 뭐 장제원 의원의 동수학원, 그 다음에 김무성 의원의 용문학원, 홍문정 의원의 경민학원에 대해서 여기 탈루 의혹이 있다, 의혹 제기한다 그래서 국세청이 다 세무조사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2015년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부인의 금융자산이 6년 만에 30배 늘었다는 등, 2012년 황교안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에 모 회사 회장 횡령 사건 수임 후 전화 변론에 따른 수임료 탈세 의혹 등이 보도됐습니다. 이때도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이제 세무조사를 하려면 이제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정기 세무조사 선정 사유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이제 비정기 선정 사유, 구체적인 이제 탈세 혐의가 있거나 아니면 탈세 제보가 있거나 거짓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서 이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제가 이분들을 세무조사 해야겠다고 하라고 국세청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한다라면 그것 자체가 권력의 남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세기본법을 또 위반하는 것이고요. 예, 국세기본법에도 이제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2018년도 탈세 제보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조사 등 과세에 활용한 비율은 몇 프로였습니까? 정확히는 한 20%좀 안 되는. 예, 맞습니다. 22.6%입니다. 그만큼 음해성, 민원성, 추측성 제보들이 많다는 것이고 누군가의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악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세기본법에서는 이 세무조사 요건을 까다롭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야당 의원님들이 조국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해서 정쟁을 계속하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하라 이렇게 제기한다고 해서 국세청이 이 국세기본법을 넘어서 권한을 남용한다면 그 자체가 국세청이 이 정쟁의 한복판에 뛰어드는 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 국세기본법에 보면은 명백한 자료 같은 게 있어야지만이 세무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명백한 자료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탈루를 입증할 증거 자료가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언론에 나왔던 의혹만으로 내가 뭔가 정치적으로 저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내가 제보하겠다 그래가지고 세무조사를 막 남발한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국세청이 이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남용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는 이제 세법에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세무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다른 재밌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기재부 장관 후보자나 이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그 장관을 털기 위한 세무조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개별 사안이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사항은 제가 기억하는 한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국세청이 바로 이 상관인 장관이나 그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세청은 조세범에 대한 전속 고발권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국세청 권력의 저는 원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신임 기재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신임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국세청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소신이에요. 이 사람이 기재부 장관이 되면 국세청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 기재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전방위에 걸친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세청이 그렇게 움직입니까? 세무조사는 법과 규정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국세청이 갖고 있는 권한을 위축시킬 거라고 해서 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전방에 걸쳐서 하고 그 가족과
일가 친척들까지 다 세무조사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떠세요? 아무튼 세무조사는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속 고발권은 이 국세청 조직보호 차원에서 고수해야 된다는 입장이겠죠. 수많은 이런 탈세 의혹들이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언론에서 제기됩니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국세청이 먼지털이식 세무조사를 하고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나왔던 탈루 의혹들을 언론에 뿌리고 이런 일들이 국세청이라는 조직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튼 저희는 이제 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사는데 그렇게 세무조사를 전방위로 할 수 있는지 법의 요건이 안 따르지 않고 그리고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알았던 내용을 세무 관련 정보를 언론에 막 흘리고 의혹을 부풀리는 일을 국세청 조직은 하는 조직입니까? 안 하는 조직입니까? 국세기본법에 이제 그 개별과세 정보 이제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세청은 공평 과세, 공정 과세를 목적으로 여기에 부합해야 국세청이 제대로 된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국세청이라는 조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남용한다면 또 이 과정에서 확보한 과세 정보를 유출시킨다면은 이 납세자인 국민을 침해하는 것이고 국세청 스스로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키는 그런 타락한 조직으로 권력기관으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희 국세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행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